Hello and welcome back to 한 달 만에 수직 상승 신화공 TOEIC speaking everyone. My name is 이현석.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once again.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요. 새로운 문제 유형 여러분과 함께 접근을 해볼 텐데요. TOEIC speaking 문제 3번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유형이죠. 문제로는 3번. 그림을 묘사해야 되는 문제 유형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바로 앞에 1번, 2번 문제는 화면에 제시된 문장을 여러분이 정확한 발음과 강세 끊어읽기로만 잘 읽으면 높은 점수가 나오는데 자, 3번부터는 말하기 시험이잖아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여러분이 자유롭게 발화를 하기 시작해야 되는 그런 문제 유형들이 되겠죠. 자, 어떤 문제 유형인지 문제 개요 먼저 보시겠습니다. 문제수는 딱 한 문제입니다. 그림 묘사형 문제에서는요. 그림을 딱 하나만 보면 됩니다. 토익 라이팅 시험 혹시 보시는 분들 그림이 5개나 나오죠. 짧은 문장 영작하는 그런 문제 유형. 근데 토익 스피킹에선 그림은 딱 한 문제가 제시가 되고요. 답변 준비 시간이 주어집니다. 문제 유형별로 준비 시간이 주어지는 경우도 있고 안 주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뭐 시험 현장에 가면 아시겠지만 미리 좀 알고 가는 게 중요하다고 누누이 지금 말씀을 드리죠. 30초의 준비 시간 동안 그림을 보고 무엇을 얘기할지 여러분이 뭐 소위 영어로 brainstorming이라고 하죠. 잘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답변 시간은 45초. 어떻게 보면 길고 어떻게 보면 짧습니다. 토익 스피킹 답변 시간들이 15초, 30초, 45초, 60초 유형들이 있는데 45초 제법 긴 답변이죠. 배점은 3점. 자, 그림 묘사에서는 평가 기준이 발음, 억양 및 강세. 이건 뭐 항상 들어가는 얘기니까 계속 반복될 요소고요. 문법이나 어휘, 뭐 당연한 내용이죠. 자, 내용의 일관성이라는 부분도 여러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은데 그림 묘사하면서 너무 두서없이 이러쿵저러쿵 왔다 갔다 하기보다는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아주 잘 일관성 있게 묘사하는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전략들 잠시 후에 자세히 알려드릴 겁니다. 자, 평가 기준까지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고요. 자, 그러면 시험을 딱 시작하면 3번 문제에서 이런 디렉션이 나옵니다. 자, 디렉션 같은 경우는 화면에 표시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보면서 또 디렉션을 듣게 됩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Question number 3, describe a picture. Directions. In this part of the test, you will describe a picture on the screen in as much detail as you can. You will have 30 seconds to prepare your response. Then you will have 45 seconds to speak about the picture. 그렇죠. 대략적으로 말이 어렵진 않네요. 자, describe, 묘사를 하라는 말이 되겠죠. 자, 이 부분 보세요. In as much detail as you can. 최대한 자세히 묘사를 좀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45초 동안 여러분이 말을 하기 따라서는 상당히 자세하게 자신의 주관적인 의견까지 덧붙일 수 있는 게 이 문제 유형의 특징이에요. 30초의 준비 시간 아까 말씀드렸죠. Prepare your response, then 45 seconds to speak about the picture. 자, 이 지시사항은 항상 시험 보면 무조건 나오니까 지금 저와 함께 익숙해지세요. 여기선 여러분이 마음의 준비만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을 막 또 이해하려고 시험 현장에서 가뜩이나 복잡하고 여러분이 마음이 부담이 되는데 자, 30초 준비 시간에 45초가 주어진다. 거의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시험에는. 그래야 훨씬 더 편안한 마음으로 문제에 집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수십 차례 그 토익 스피킹 시험을 봤지만 문제 유형과 문제 방식을 정확하게 알고 들어가는 거하고 그렇지 않은 거하고 큰 차이가 난다는 거 계속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문제에서 나오는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지금 분위기 좋죠? 딱 보자마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하, this is a birthday party, right? Because there seems to be some children here. There are some children here and they have a birthday cake. One girl is blowing out candles, and there seems to be parents in the background. There are balloons, and the children have party hats on. 그렇죠? 지금 파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방금 전에 제가 랜덤하게 던진 문장들이 전부 답변에 들어갈 수 있는 답변들인데요. 이런 그림을 딱 보자마자 여러분이 어떤 그림인지 몰라서 묘사하지 못하진 않습니다. 단 이게 이제 어떻게 접근해서 어디부터 얘기를 잡아가야 될지 그거를 지금 못 잡아서 두서없는 얘기를 하다가 말하다가 45초 띠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이런 그림이 이제 딱 나왔을 때 여러분 아래 이 preparation time이라는 시간이 떠요. 자, 이 시간에 여러분이 처음 시험 보신 분들은 이거 녹음되는 건가 당황하실 수 있는데 분명히 아까 준비 시간 드린다고 그랬었죠. 자, 딱 보자마자 이 그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preparation time 30초부터 이게 이제 29초, 28초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녹음은 안 돼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머릿속으로 빨리 이 그림 보고 뭘 묘사해야겠다. 아하, 생일 파티 얘기하겠다. birthday party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 뭐 풍선 있죠? balloon, 아이들, children, 모자 썼죠? hat, cake, 그렇죠? 뭐 선물도 있네요. present, 뭐 컵도 있죠? cups, dishes, 그 다음에 뭐
parents, maybe. 그렇죠? 부모님들. 이런 거 머릿속으로 빨리 생각하면서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문장으로 한번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시험 현장에 가보시면 혼자 시험 보는 게 아니죠. 독방에 들어가서 한 20명, 많게는 30명이 같은 방에서 시험 보기 때문에 헤드셋 우리가 끼고 있는데도 옆에서 막 중얼중얼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듣고 있으면 안 되죠. 옆 사람 거 뭐 듣고 안 돼서 절대 도움이 안 되고요. 여러분들 계속 해보셔야 됩니다. 30초 답변 시간 동안 여러분도 준비 시간 동안 여러분도 직접 문장으로 만들어 보는 겁니다. This is a birthday party, or this picture is This is a picture of a birthday party. 이런 식으로 자꾸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자, 답변 시간 이제 준비 시간이 딱 끝나면 곧장 답변 시간 답변이 이제 화면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똑같아요. 자, 여기 지금 30초로 나와 있는데 실은 이게 45초가 돼야 맞습니다. 자, 45초 동안 여러분이 response time이 나오면서 45초에서 하나씩 내려가기 시작하죠. 45, 44. 자, 띠 소리가 나면 녹음을 이제 하기 시작하시면서 여러분이 여기서 답변을 녹음을 하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문제는 그림을 보면서 항상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45초 동안 답변을 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항상 그림은 이렇게 색깔이 있는 그런 사진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묘사를 하시다가 색상에 관련된 얘기라든가 뭐 뒤에 배경에 관련된 얘기하면서 그런 것도 활용을 하시면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45초가 끝나면 삐 소리가 나면서 녹음이 끝나고 곧장 다음 문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게 일단 문제의 개요입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그림. 자, 여긴 지금 사람들이 많이 나왔죠. 사람들이 나온 것처럼 인물 묘사형 문제가 한 반 정도 나와요. 사람이 주로 주가 됩니다. 이렇게 생일 파티하는 것도 아주 전형적인 문제 유형이 되고요. 실제 기출 문제입니다. 이것도. 그 다음에 뭐 한 가족이 식사하는 상황 혹은 여자 남자가 테이블에 앉아 있고 웨이터가 이렇게 주문을 받는 상황. 그게 다 뭐예요? 인물 중심이죠. 인물 중심. 그런 류의 문제도 많이 나오고 우리가 이번 강에서 그런 인물 중심의 사진을 묘사를 좀 하는데 초점을 맞춰볼 거고요. 바로 다음 강에서는 이게 인물 묘사는 전체적인 배경이 좀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보다는 이게 어떤 상황인지 그런 것을 좀 묘사하는 배경 및 느낌을 전달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한 절반 정도 되거든요. 다음 시간에는 그런 문제 유형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오늘은 사람 묘사 쪽에 좀 집중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3번 그림 묘사하기 문제에서 이런 인물 중심의 어떤 묘사는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은지 뭐 대략적인 전략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요, 전반적인 전략에 관련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3번 문제는 어떻게 좀 접근하는 것이 좋은지, 그림을 보고 무슨 얘기를 어떻게 풀어가면 좋은지, 그럼 효과적인 전략들 한번 살펴보죠. 인물 묘사에 대한 집중적인 전략을 조금 이따 살펴보고요. 3번 문제는 이렇게 갑시다. 자, 사진을 좀 입체적으로 보자. 이런 이야기들 여러분 사실 시험 보면서 입체적 이런 말이 기억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는 느낌을 가져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사진의 포커스를 확인한다. 뭐 이 맛은 무슨 말입니까? 딱 아까 같은 경우 생일 파티인 거 알겠죠? 그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만약에 이러면 해피 버스데이란 말을 쓴 사람하고 안 쓴 사람하고 큰 차이가 날 겁니다. 왜? 초점 자체를 이게 파티다, 생일 파티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안 가고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 들어가 있고 안 있고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포커스를 확인하는 얘기는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거부터 얘기를 좀 하고 들어가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사진의 중심부와 변두리를 좀 나눠서 얘기를 한 건 잠시 후에 그림을 직접 보면서 좀 얘기할게요. 사진의 어떤 중심 부분에 가장 중심적인 디테일이 뭔지 좀 얘기를 좀 해주고 그 다음에 시간이 나오면 주변으로 가는 겁니다. 자, 주변으로 가서 변두리 얘기를 좀 하는데 그것까지 다 끝나면 좀 주관적인 내용까지 덧붙여라. 그 전략도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중심적으로 묘사할 핵심 소재들 빨리 고르세요. 아까 제가 랜덤하게 단어들 던져드렸죠. 그게 뭐예요? 핵심 소재들. 무슨 이야기를 할지는 사실 그 단어 하나하나에서 결정이 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예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하! 이것도 지금 사실 약간 인물 중심, 강아지 참 많이 나옵니다. 강아지 사진이 동물 사진도 많이 나오는데 개 사진이 진짜 저도 시험 보면서 한 최소 6-7번은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외국 사람들이 워낙 개를 많이 기르기 때문에 이런 사진이 딱 나왔을 때 여러분이 이 두 사람이 지금 딱 초점이 뭡니까? 공원에 강아지 산책시키러 나왔고 뭘 보여주는 걸 봐서는 던져서 들고 와라. fetch라고 하죠. 그걸 지금 하려는 듯한 느낌을 받는. 자, 그게 뭐예요? 사진의 포커스거든요. 그러면 seems like two people are in the park with their dog. They seem to be out there to take they seem to come here
to take their dog out for a walk. 이런 식으로 산책하라다. 그런 게 이제 문제의 포커스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중심부란 얘기는 바로 이 부분, 지금 동그라미를 이제 쳐드렸는데 이 부분이 지금 전체의 포커스 중심이 되겠고 이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자분 하나, 남자분 하나, 부부인 것 같기도 하고 기타 등등 강아지 색깔 검은색이고 개 목걸이 파란색이고 자 중심적인 묘사를 한 다음엔 변두리를 좀 가는 겁니다. 이 묘사를 먼저 하라는 얘기예요. 중심적인 얘기에서 뒤에 배경에 뭐 있습니까? 집들이 아주 많네요. 아래 뭐가 깔렸습니까? 잔디가 있네요. 이런 식으로 변두리 좀 나아가고 날씨에겐 항상 덧붙이는 전략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하늘이 아주 맑죠? 날씨가 맑다. 그러고 이제 덧붙이는 건 전반적으로 항상 평화로운 분위기다. 뒤에 뭐 사람이 하나 서 있네요. 그래서 뒤에 사람이 하나 서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덧붙일 수 있다는 얘기. 자, 중심부에서 변두리로 퍼져나간다는 얘기는 이 얘기입니다. 자, 지금 이 그림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그림을 중심으로 전략 계속 더 설명을 드릴 겁니다. 묘사는 중심에서 방사형으로. 자,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방사형이라는 건 퍼져나가라는 얘기죠. 중심을 딱 잡고 거기서 퍼져나가서 묘사를 하는 게 좋다. 자, 이런 내용들은 중심부, 방사형 이런 말을 기억하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여러분 묘사할 때 그런 식의 느낌을 갖고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앵무새식 반복 표현은 피하자. 이제 채점을 하시는 분들이요. 영어가 이제 어느 정도 그 유창하게 하는지도 보겠지만 반복적인 표현이 상당히 귀에 거슬립니다. 영어에서는 한국말도 마찬가지예요. 미수다 같은 프로그램 보면요. 거기 이제 출연진들이 한국말을 좀 하면서도 어눌하게 계속 똑같은 문구가 반복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영어의 어떤 유창성이나 영어 수준에 있어서 약간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약간 전반적인 점수를 받는데 좀 도움이 안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앵무새식 표현이란 것, 예를 들어 뭐뭐가 있다, there is를 갖다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There is a man in the picture, there is a woman in the picture, there is a dog in the picture, there are houses in the picture. 그런 식으로 자꾸 앵무새식으로 패턴화해서 반복을 한다면 틀린 문장들은 아니고 묘사를 충실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듣는 사람 입장에서 얘는 뭐 이 형식 문장밖에 못 만드는구나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더군요. 그러니까 문장도 최대한 여러분 좀 다변화해서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4번은 제가 참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묘사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완벽하게 준비한 문제가 딱 나왔으면 좋겠는데 가끔은 이거 영어로 뭐지? 답답한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나와서 전반적인 답변을 망쳐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 후기 같은 거 한번 읽어보세요. 단어 하나 생각이 안 나와서 답답했다. 그럴 땐 여러분이 과감하게 그걸 포기하든가 풀어서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허수아비가 등장한 그런 그림이 나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뭐 변온이라든가 농장의 어떤 풍경이 나왔는데 허수아비 충분히 나올 수 있죠. 영어 단어로는 scarecrow라고 합니다. 그렇죠? scare는 무섭게 하다라는 얘기니까 무섭게 해서 뭘 쫓는 그런 거죠. 그게 이제 scarecrow인데 이게 정 기억이 안 나면 중간에 그 새들을 무섭게 해서 쫓는 뭔가 마네킹 같은 게 서 있을 때 이렇게 풀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A mannequin that is put in a field to frighten birds away. 그러면 채점하시는 분도 레이터들도 scarecrow라는 말을 안 썼지만 풀어냈기 때문에 충분히 이 문장을 인정을 하게 되고 이것 자체로서 여러분이 문장이 하나 만들어진 겁니다. 소방관도 참 많이 나와요. 이상하게 소방관이 나오는데 소방관 영어로 기억이 안 나. 소방관 뭐지? fire였던 것 같은데 뭐 fireman이라고도 하고 firefighter라고 하잖아요. 근데 만약 그 단어가 만약에 생각이 안 나요. 얘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There seem to be some men who put out fires in the picture. 그러면 그게 소방관이란 단어가 기억은 안 났지만 풀어줌으로써 여러분이 벌써 충실하게 묘사를 했고 채점을 한 사람도 이 사람 그래도 그 단어는 생각이 안 났지만 뭐 단어가 생각이 안 났구나 이런 생각이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휘가 떠오르지 않았을 경우는 좀 풀어서 설명하자. 당황하지 말고 연연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거 하나 단어 생각이 안 나서 답답한 마음에 전체 답변을 망치는 우는 범하지 마세요. 자, 5번 객관과 주관을 적절히 섞어서 말하자. 자, 우리가 이제 유형 파악 이후에 실전 문제도 계속 풀어볼 건데요. 객관과 주관이라는 건 쫙 나누세요. 객관 팩트입니다. 지금 뭐뭐가 있다. 지금 어디다. 이거는 팩트죠. 근데 뭐뭐인 것 같다는 뭐예요? 주관과 느낌입니다. 두 사람 상당히 화목한 것 같다. 아니면 그 개가 한 2살 정도 된 것 같다. 이런 건 주관입니다. 객관과 주관을 둘 다 얘기해도 돼요. 이 문제에서는요. 팩트 중심으로 가다가 15초 정도 남았네. 그럼 그때부터는 할 게 없어서 한 걸 또 하면은 오히려 감점입니다. 그냥 그때부터는 느낌 혹은 주관적인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아까 그 강아지 있고 두 사람 있었죠. 두 사람이
부부인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They seem to be a married couple.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seem to be or they look like a married couple. 충분히 가능합니다. 내가 정확하진 않지만 주관을 섞어 넣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답변 내용이 충실해지고 내용 길이도 조절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날씨가 아주 좋고 상당히 평화롭다. It seems like a very peaceful atmosphere. 그 분위기 얘기, atmosphere 많이 얘기하거든요. 이따 모범 답변에 atmosphere 나오는 답변이 있습니다. 자, 주관을 좀 적절히 섞어서 이야기하는 것도 좋다는 거. 좀 이렇게 중용을 택하시면 좋습니다. 물론 전반적으로 팩트 중심으로 45초 다 채우면 그것도 제일 좋아요. 근데 주관적인 평가를 약간 더해주면 좀 부드러워집니다. 사람이 얘기하는데 어떻게 딱딱 묘사만 해요? 자기의 느낌을 좀 더해주는 게 듣는 사람, 채점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오케이, 객관과 주관을 적절히 섞어서 말했구나. 6번, 시간이 다 될 때까지 부지런히 묘사하자.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말인데요. 시험을 같이 여러분 보신 분들이라면 저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45초의 시간이란 게 순간 그 문장 같은 게 막혀서 막 2, 3초 지나가면 순간 당황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 관리를 정확하게 잘 하시는 것이 좋고 정말 말을 좀 빨리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말을 너무 빨리 해가지고 오히려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보다는 천천히 또박또박 할 수 있을 만하고 45초를 충실히 다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이제 많이 말씀드리는 거 42, 3초 대에서는 여러분이 잘 조절을 돼야 되는데요. 상당수 이제 답변 중에 감점 요인 중에 하나가 띡 하고 말을 하다가 끊기는 경우입니다. 그럴 때 이제 엄청난 감점이 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말을 하다가 끊기는 것보다는 한 42, 3초 정도 내에서 마무리를 해줘서 깔끔하게 좀 마무리가 됐다는 인상으로 44초, 45초 B 이게 좀 낫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을 될 때까지 부지런히 묘사하되 마무리 부분도 조금 신경을 쓰셔서 깔끔한 마무리를 해주면 훨씬 더 여러분이 강한 인상을 웨이터들한테 남기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게 작은 소소한 디테일 같지만 여러분이 시험 보는데 큰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요. 인물 특징이나 동작 묘사를 할 때 구성할 수 있는 필수 요소들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볼게요. 자, 다음 시간에는요. 그 화면에 뭐가 들어갈 거냐면요. 배경 설명을 할 때 혹은 느낌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요소에 좀 중점적으로 하면 도움이 되는지 설명을 좀 드려볼 겁니다. 인물을 할 때는요. 자, 간단하게 봅시다. 아까 이 사진 기억나시죠? 여기가 중심부, 뭐 변두리 아까 얘기했던 그 사진이에요. 자, 외모, 오케이. 체격, 옷차림 다 묘사하세요. 이런 거 다 여러분 소재로 써야 됩니다. 그렇죠? 티셔츠 뭐 입고 있다. 남자는 뭐 건장한 체격이다. 여자분은 뭐 지금 소매가 없는 민소매 티를 입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다음 뭐 체격, 옷차림 그렇게 얘기하고 컬러의 사진이 반드시 제시되죠. 머리색, 옷의 색깔, 강아지 검은색 털, 강아지 목걸이, 강아지 목줄, 그렇죠? 파란색이죠. 이런 거 얼마든지 색깔 묘사, 팩트 중심으로 갈 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무늬, 색감, 뭐 striped, plain 이런 거 얼마든지 써도 된다는 거. 인물이니까 그래요. 인물은 그렇게 묘사를 하시고 잘생겼다 못생겼다 하시면 돼요. 못생겼다 잘생겼다 이것도 얼마든지 인물 묘사에 쓸 수 있는 말입니다. 자, 요건 꼭 좀 기억하세요. 인물 동작 묘사에서는요. 과거를 쓸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제는 무조건 딱 두 가지. 현재 진행형이 가장 좋고요. 오케이? 현재 시제도 좋아요. 그렇죠? 이 두 사람이 지금 강아지한테 뭔가 놀이를 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they are playing with the dog 그렇죠? or they are talking with the dog 그러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현재 진행형 시제라든가 they are at the park 지금 현재죠. they were at the park 아니잖아요. they will play with the dog 아니잖아요. 그림 묘사에선 시제를 그냥 무조건 두 가지만 쓰세요. 예를 들어 추측하거나 주관적인 얘기를 하지 않고서는 그래서 현재 진행형이나 현재 시제로만 무조건 이제 앞으로 연습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현재 진행형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인물 동작할 때 중심적으로 해야 되는 필수 요소 살펴봤고요. 인물 특징 및 동작 묘사에서 가장 많이 쓰는 표현들 좀 얘기를 해봅시다. There is. 자, 이런 거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 좀 알아두세요. There is a picture of 누구? ing. 자, 어떤 형식이냐면요. This is a picture of a woman shopping for groceries. 이런 식으로 많이 문장을 써볼 수가 있습니다. 자, this is a picture or there is a picture 다 가능한데요. 이걸 만약에 우리가 this로 좀 문장을 한번 바꿔볼까요? 오케이. 자, this is a picture of someone doing something. or 자, 이 사진은 한 여성이 무엇을 하고 있는 그런 사진이다라는 도입부 문장인데요. 가장 첫 번째 문장으로 사용하기 안성맞춤인 문장입니다. 자, 사람 다음엔 ing 뭐뭐 하고 있는 부대 상황을 나타낼 때 분사를 갖다 쓸 수 있는 건데요. 자, 지금 식료품을 사고 있는 여자의 사진이다. 시장,
마트 이런 사진 참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왜? 사람 중심도 좋아하고 사람 묘사하기도 좋고 어딘지 얘기하기 좋기 때문에 자, 그래서 this is 참 좋고 그 다음에 there is 같은 것도 활용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There is or there are someone ing in the picture. There is a man playing the guitar in the picture. 자, there is로 가보자면 약간 좀 이거 this is로 해보고요. 여기서 there is a man playing the guitar in the picture. 자, 그림 안에 기타를 치고 있는 사람이 있다. 자, 문장 구조 이런 거 그대로 갖다 첫 번째 문장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단도직입적으로. 그래서 this is or there is, there are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인물이 뭐하고 있다. 첫 번째 문장으로서 상당히 좋은 문제 유형이니까요. 자, 이 표현 패턴 꼭 기억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 대신에 여기 I can see도 무방하다 이런 내용은 there is보다는 I can see a man playing the guitar in the picture 이렇게도 갈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자, 그 다음이요. 이 문구도 좋네요. The main focus of this picture is someone ing 하면 이 사진의 초점은 뭐다? 그러면 the main focus of this picture is 5 people sitting on the lawn. lawn이란 건 좀 잔디라는 얘기거든요. lawnmower 하면 잔디깎기 기계잖아요. So the main focus, 이 사진의 main focus는 5명이 잔디 위에 앉아 있는 것이다. 약간 좀 다변화해서 가보는 겁니다. 그렇죠? 저는 가장 좋아하는 게 실은 앞에 두 개예요. This is 무슨 사진 ing, this, there is 누구 ing. 이걸로 무조건 그냥 시작하는 연습을 지금부터 하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조금 그것이 식상하다 싶으신 분들은 The main focus of this picture is focus니까 항상 여기 복수가 나오든 상관없이 main focus is로 받아야 되고요. 5 people sitting on the lawn. 자, 사진을 위치별로 볼 때 이거 좀 주의하세요. 전경에 자, 뒤에 배경에 왼쪽 오른쪽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전치사에 관련된 얘기는요. 우리 이제 배경 묘사할 때 좀 더 자세히 묘사를 해드릴게요. 뭐 in, at, behind, above, below. 근데 이거는 상당히 많이 넣는 transition이라는 것이 in the foreground. 자, 앞쪽에는요. in the background. 뒤쪽에는요. on the left. 왼쪽에는요. on the right. 요 네 가지만 잘 활용하셔도 여러분이 transition, 자연스럽게 한 주제에서 다른 주제로 넘어갈 때 상당히 도움이 되니까 이런 것도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자, 하지만 시작하는 문장으로서 이것도 손색이 없다는 거. 자, 그 다음 The man who has curly hair is walking his dog. 자, 이 문장부터 이제 중간 정도에 나올 법한 문장인데요. 자, 어떤 사람이 관계대명사를 좀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자, 관계대명사에서 who has curly hair. 자, 사람을 묘사하는 거를 중간에 한번 문장 내에 넣어보는 거죠. 자, 곱슬머리를 갖고 있는 한 남자가 지금 개를 산책시키고 있다. The man who has curly hair is walking his dog. 이런 식으로 관계대명사, 뭐 사람이 될 수도 있겠고요. 인칭 관계대명사나 자, 사물 관계대명사를 여러분이 직접 써보는 연습도 자꾸 하셔서 문장 내에 넣어보시는 게 자, 문장을 얼마나 길고 정확하게 만들 수 있는지 3, 4, 5형식 문장을 얼마나 쓸 수 있는지도 전반적인 평가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이요. 자, 이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주관, 느낌 같은 거 덧붙일 때 쓸 수 있는 말이에요. It looks like. 자, 이거 더불어서 제가 하나 더 덧붙이고 싶은 게 It seems like. 자, 이거 언제 썼던 말이에요? 뭐뭐인 듯 싶다. 뭐뭐인 것처럼 보인다. It looks like. It seems like. 자, it looks like they are having a good time. 아주 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듯합니다. So it looks like they are having a good time. 그렇죠?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looks like, seems like 써주시면 자, 자신의 느낌이나 주관을 덧붙일 때 이거는요. 처음부터 하지 마시고요. 한 3, 40초 답변 충분히 하시고 마지막에 주관 한 두세 문제 덧붙일 때 좀 써주셨으면 좋겠고 물론 중간중간에 묘사를 하면서도 정확한 건 아닌데 한번 덧붙여서 얘기하고 싶을 때 이런 표현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중심적으로 인물 묘사 같은 거 할 때 혹은 사진 묘사에서 쓸 수 있는 자, 패턴들 살펴봤습니다. 자, 이런 표현들은요. 반복해서 자꾸 연습하셔서 완벽하게 여러분이 사진 묘사할 때 쓰실 수 있는 표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실질적인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 텐데요. 이런 전략들 그대로 다 적용해서 모범 답변 하나 보여드릴 겁니다. 자, 실제 기출, 토익 스피킹 같은 것이 문제은행식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비슷한 사진이 의외로 많이 나옵니다. 하루에도 시험이 여러 차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저와 함께 다루시는 문제는 실제 시험에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으로 갖고 접근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제 예제 하나 보시겠습니다. In this part of the test, you will describe a picture on your screen in as much detail as you can. You will have 30 seconds to prepare your response. Then you will have 45 seconds to speak about the picture. Begin preparing now.
Begin speaking now. 자, 지금 여러분 방금 전에 문제 하나 풀어보셨습니다. 어떠세요? 실전 시험처럼 30초의 준비 시간. 그렇죠? 그 다음에 45초의 답변 시간. 여기 이제 다 표시를 해드렸죠? 자, 어떠시나요? 아까 저희가 브레인스토밍을 좀 하고 갔기 때문에 훨씬 좀 편하셨을 것 같은데, 자, 이 문제를 그럼 어떻게 답변하는 것이 좋은지 모범 답변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장 시작을요. 아까 우리가 딱 썼던 그 표현 한번 써보는 겁니다. 이 표현 여러분 지금 응용을 해보세요. This is. 이 사진은 생일 파티를 사람들이 하고 있는 사진이다. 이 문장보다 더 명확한 지금 문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This is a picture of people having a birthday party. 이 문장 그대로 하신 분들이라면 브라보, 잘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배운 걸 그대로 활용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말하기 실력이 좋고 나쁘고가 물론 점수의 가장 큰 반영 요인입니다만은 이렇게 좀 정형화돼서 할 수 있는 건 좀 챙겨가시면 훨씬 더 시험 쉽게 보실 수 있어요. 자, this is a picture of people having, 자, 사람 나왔고 분사를 연결하라고 그랬죠? having a, 관사 빠지면 안 되고요. A birthday party. 발음해보세요. birthday party. 그렇죠? 파티라기보단 북미권 발음 기준을 하신다면 party 그렇게 되겠죠. T 발음이 리을 발음처럼 되는 그 flap 현상이라고 있어요. 우리말로 이제 설탕음이라 하는데 butter가 아니라 butter 이런 것처럼 그래서 party. Okay? This is a picture of people having a birthday party. 이렇게 발음 부분까지 좀 챙겨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썼던 또 그 표현 있죠. The main focus of the picture is a girl who is blowing out the candles. 자, 생일 케이크 얘기하신 분도 잘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초점은 생일 케이크에 있는 초를 끄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를 끄다 할 때 여러분 blow out이라는 걸 써보신 분들은 잘 쓰신 겁니다. blow out the candles 하면 초를 후 불어서 끈다는 얘기니까 자, 이 사진의 초점을 보자면 딱 어디가 보여요? 중심부가 여기죠. 자, 한 생일을 맞은 아이가 촛불을 끄고 있는 게 메인 포커스다. The main focus of the picture is a girl. 자, 관계대명사 who is blowing out the candles. 오케이? 자, 이 문장 연결하셔서 이런 유의 얘기하신 분들이라면 잘하셨고요. 자, 주변 인물로 가봅시다. 자, 조금 이제 확장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요. 주변 인물. Around her are family and friends. 자, 가족들이고 그 다음에 친구들이 있다. 가족, 친구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게 이 얘기에서 이 사람들이 실현형 가족이 아닌다 하더라도 뭐 감점이 되진 않겠죠. 그래서 around her are family and friends. 자, 이건 원래 family and friends are around her 이 얘기일 텐데 약간 도치를 좀 할 수가 있어요. 부사구 같은 경우는. 그래서 around her are family and friends. 주변에 가족과 친구들이 모여 있고요. 자, 아이들이 모자 쓰고 있다. 이거 가볼까요? 이런 모자를 뭐라고 그래요? 그렇죠. party hats. 그냥 hat이 아니죠. The children or kids are wearing party hats. You can call them children or kids. kids 발음 짧게 하셔야 돼요. kids가 아니라 kids. kids. Okay? The kids are all wearing party hats. 전부 다 쓰고 있으니까 all wearing party hats. The birthday girl has brown curly hair and she's wearing a checked shirt. Her parents are standing behind her. 자, 생일을 맞은 주인공을 앞으로 이러면 뭐라고 해야 되냐면요. The birthday person, birthday girl. 기억하세요. 왜? 생일에 관련된 사진이 은근히 많이 나옵니다. 문제은행식 출제라고 그랬죠. 또 나와요. 생일에 관련된 게 한 번 나왔다고 영원히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문제가 실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조금 다른 환경에서 생일. 그러면 생일 맞은 주인공을 뭐라고 그래요? Birthday girl, birthday boy, or birthday person. 그래서 brown curly hair, 색깔로 가는 거죠. 자, 곱슬머리인데 머리 색깔이 갈색이다. 이런 거 색깔 꼭 활용하시라고 그랬고요. hair, curly, and she's wearing a checked shirt. 자, 체크 모양의 그런 남방을 입고 있다. She's wearing a checked shirt. 자, 옷차림 반드시 이런 거 활용하라고 그랬었죠. 옷차림이라든가. 자, 부모님이 뒤에 서 계시다. 부모님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부모님인 듯 합니다. 그래서 her parents are standing 전치사 behind her, in front of her. 그렇죠? 이런 식으로 in front of her, next to her 이런 식으로 전치사 활용하는 것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요. 전치사의 그 얘기는 배경 얘기 때 조금 더 다음 강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어쨌든 뒤에 서 계시죠. 자, 여기까지는 조금 이제 전반적인 묘사에서 중심부 묘사였고요. 조금 후반부로 가서 조금 더 붙여봅시다.
And there are many things on the table such as presents, a birthday cake, plates, and cups. 사람이 많죠. 이건 인물 중심의 묘사 그림이기 때문에 인물 먼저 하세요. 그게 좋아요. 인물 먼저 쭉 하시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용하는 것, 들어가는 것이 이 부분에 있는 테이블에 뭐가 있다. 그렇죠? There are 이런 거 많이 쓴다고 그랬죠? 덧붙일 때 there is something, there are something. 뭐뭐가 있다라는 얘기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Many things on the table. 자, 테이블에 여러 가지가 있다. 동사 on 위에 있는 거니까 예를 들 때 such as or like, such as 선물, presents 강세 이름절. 자, 우리가 그 1강에서 present냐 강세 중요하다고 했었죠? 이 단어 구분할 때 a birthday cake, plates 접시 있죠? and cups 여러 가지가 지금 테이블 위에 놓여 있다. 얼마나 좋습니까? 자, 여러 가지 세부적 디테일을 묘사를 하고 있는 문장이죠. 자, and 같은 것도 좋고요. also 같은 것도 접속사 같은 거예요. 그렇죠? 등위 접속사라 해서 덧붙이는 겁니다. also, in addition 이런 거 여러분 좀 챙겨주세요. 그러면 답변을 구성할 때 자, 덧붙일 때 there is 이런 게 반복될 때도 그나마 약간 좀 덜 반복되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자, 또한 there is a bunch of multicolored balloons at the end of the table. 자, 뭐 여러 가지 색상 이런 거 굳이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돼요. 이런 거 좀 복잡하면 빼도 됩니다. 그냥 풍선한다 해서 누가 뭐라 그래요? There is a bunch of multicolored balloons at the end of the table. 그렇죠? 자, bunch of 묶음이란 얘기죠. A bunch of balloons. 자, 원래는 이게 a bunch of가 없었으면 there are balloons 할 텐데 a bunch 묶음으로 묶었으니까 is로 가는 겁니다. 이건 좀 알아두시고 문법적인 얘기니까요. There is a bunch 묶음이 있네요. 뭐에? Of balloons. 그래서 is고요. 어를 받았기 때문에 bunch를 받았죠. Multicolored balloons at the end of the table. 자, 이것도 위치인데요. 테이블 끝쪽이죠. 그러니까 at 이거 뭐라 그래야 돼요? the가 아니라 the 이런 것도 발음 자세한 거지만 챙겨주시고요. At the end of the table. 자, 여기서 묘사가 여기까지입니다. 전반적으로 뒤에 풍선 얘기. 풍선 저 같은 경우 당연히 얘기했을 것 같아요. 워낙 눈에 잘 들어오기 때문에. 마지막에 주관적인 이야기 하나 덧붙여 봅시다. 자, 여기까지 한 40초 정도 됐을 것 같아요. 말 적당한 발화 속도로 하신 분들은. The atmosphere of this picture is very joyful and I think they are having a good time. I think 뭐뭐인 것 같다. 느낌이죠? 그 다음에 분위기가 상당히 흥겹다, 즐겁다. 이거 뭐예요? fact이기도 하지만 느낌, 감정 전달이거든요. 이런 문장 한두 문장 끝에 덧붙여주면 정말 좋아요. 금상첨화 활용점정입니다. 끝에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거죠. 자, 분위기가 상당히 화기애애하네요. 얼마나 좋아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They are having a good time. 어려운 문장도 아니죠. 그래서 이런 문장을 여러분이 주로 끝에 넣어주는 게 좋다는 거. 물론 중간에 넣는다 해서 아예 틀리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듯한 인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생일 파티형 문제는요. 여러분이 이 답변을 중심으로 계속 몇 번 연습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출제가 또 될 수 있고 후기 보시면 생일 관련된 이야기 혹은 식탁에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음식을 먹는 그런 것이 정말 빈출 그림 유형 중에 하나니까요.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This is a picture of people having a birthday party. The main focus of the picture is a girl who is blowing out the candles. Around her are family and friends. The kids are all wearing party hats. The birthday girl has brown curly hair, and she is wearing a checkered shirt. Her parents are standing behind her, and there are many things on the table, such as presents, a birthday cake, plates, and cups. Also, there is a bunch of multicolored balloons at the end of the table. The atmosphere of this picture is very joyful, and I think they are having a good time. 자, 예제 답변 원어민 음성으로 한번 들어보셨습니다. 발음 강세 같은 거 잘 챙기셨길 바래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그림 묘사하기 토익 스피킹 3번 문제 계속 이어갈 건데요. 이번엔 배경 모사에 관련된 자, 그런 초점이 맞춰진 그림들 조금 더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들 잘 복습하시고요. 여러분 토익 스피킹에 대한 감이 조금 더 올라가는 자, 그런 강의가 됐길 바랍니다.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everyone. I'll see you next time.